예, 정치화 토픽 첫 번째입니다. 윤의 호소, 지금은 배신의 계절, 그리고 정상의 5배 간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. 그러니까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이 핵심은 그거죠.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, 계속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. 이렇게 그 건강상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것이 하나 있고, 하나는 그 전에 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했죠. 그런데 증거인멸 할 수가 없다. 왜?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버렸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느냐. 그런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습니다.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을 이제 기다리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좌파 성향이죠. 좌파 매체인 이 좌파 매체에서 프레시안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. 설마 윤석열 또 석방? 물음표. 자, 설마 윤석열 또 석방. 이것은 그 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었죠. 구속 취소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. 좌파 진영에서.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면서 특히 그때 검찰의 구속 기간이 지났다. 뭐 이것도 있지만은 절차적 정당성을 딱 짚었죠. 어떤 그때 공수처가 체포영장, 구속영장 막 청구를 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. 이 어떤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상급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있고, 지금 1심 재판을 하는데 뒤집힐 수가 있고, 그것이 결국은 또 재심까지도 갈 수가 있다. 그 상태에서 그때 현직 대통령이죠.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.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. 그때 거의 뭐 멘붕이 왔었죠. 좌파 진영에서. 그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겁니다. 불안한 거죠. 그래서 설마 윤석열 또 석방? 이런 제목까지 그 좌파 매체에서 내는 상황인데,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 심사가 약 5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. 5시간 이제 끝나고 이 법원에서 지금 오늘 합의부입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9-2부 부장판사 류창성, 정혜원, 최보원 이 세 사람이 지금 수기를 하고 있죠. 오늘 양쪽의 특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분 동안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을 했고 변호인들도 했고,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. 8시가 좀 늦은 시간인데 아직 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방송 시간에 결론 나오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구속적부심 신문이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그 9시쯤 도착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후 4시 14분쯤에 마쳤고, 뭐 점심 식사를 위해서 휴정했다가 다시 이제 재결했으니까는 총 신문 시간은 4시간 한 52분에 걸쳐서 했는데, 조금 전에 설마 윤석열 또 석방?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해하는 좌파 진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, 이게 이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온 사람들이, 특검 그 관계자들이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기자들이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. 물어봤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이 특검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대답을 안 했다. 자,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특검 쪽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. 그런 또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특검의 이 기자들이 오늘 이 구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 주로 설명한 부분이 무엇이냐, 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자료를 어떤 것을 보내왔느냐,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다. 특검에서.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. 특검 입장에서
어떤 적부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법원 주변에서 나왔지만은 그것은 뭐 확실하지는 않고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특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 오후 신문 이 막판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한 3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또 힘들어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최근에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죠. 그래서 어쨌든 30분 동안 그래도 말을 계속 이제 끝마치긴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하나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도저히 수행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일단 변호인단이 먼저 한 140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지금 소명된 것이 없다.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. 석방 필요성을 이제 주로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했습니다. 반대로 특검팀도 뭐 PPT를 준비를 해서 한 100쪽 분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최지호 변호사가 이 PPT를 양쪽에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최지호 변호사가 이 진단서나 검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 검사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좋다 이렇게 특검팀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것이다.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괜찮은데 속된 말로 뭐 깨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특검이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은 점 이것을 근거로 건강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. 또 특검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른 진단서 검사 수치가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것은 그때 입감할 때 그 건강 그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. 그걸 이제 받은 것 같은데 그걸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구속되면서 약을 못 먹었고 당뇨가 있는데 당뇨는 이제 운동 식이요법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구속되면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했다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느냐. 자, 이런 이제 양쪽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. 신문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를 따로 제시를 했는데 그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 GTP 수치, 간 수치죠. 간 수치가 약 320으로 기록이 됐다. 이것은 간 수치 정상 범위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에서 63 정도가 이 성인 남성 기준이다. 그런데 이것보다 한 5배 높은 320을 지금 기록했다는 겁니다. 5배 이상 높네요. 그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한 60이었으니까 성인 남성 기준 정도로 정상 범죄에 있었는데 구속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.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였을 겁니다. 이게 특검이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 과연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개인 인간으로서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제 재판에 나가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특검에서 계속 출장 조사, 이 방문 조사 이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소환을 하겠다는 거죠. 검찰청으로 고검으로 오라는 거죠. 특검 사무실 인원. 그것은 일종의 망신주기, 또 기선제압 이런 용도입니다. 본인들이 정말 조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방문 조사라도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라고 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는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해라. 강제로 끌어내서 데리고 오라. 그 고검까지.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책임을 묻겠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. 그러면 상당히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. 거기다가 이게 이게 끝이 아니죠. 처음이죠.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 구속을 했는데 최상병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 여기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 막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거의 광란입니다. 광란. 이 상황에서 이 두 개의 특검도 결국은 최종 타깃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.
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간 수치 이렇게 치솟아서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췄고, 또 간 수치 외에도 약 5개 항목이 비정상으로 나타났다. 유정아 변호사, 윤석열 전 대통령 유정아 변호사는 이 취재진과 만나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재판부에 다 이야기를 했고, 힘들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30분 좀 넘게 이 설명을 좀 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이제 건강 문제,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수용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, 그러면 뭐 재판부에서 이 자료, 어떤 뭐 간 수치나 이런 자료 외에, 건강 체크라는 자료 외에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살폈겠죠. 살펴서 이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아마 그 지금 합의 보니까 3명의 판사들이 수기를 하고 있는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입니다. 자, 이게 처음에 구속될 때도 법조계 상당수가 제가 아는 이제 법조인들도 이거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본류 사건이 아니죠. 본류 사건은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. 이거는 이미 기소가 돼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.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데 특검이 들어갔고, 그래서 특검이 또 공소유지하는데 수사도 안 한 특검이 공소유지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좀 받기 어렵다, 보이콧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.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때 구속 취소도 하고 재판을 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건강만 좋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, 그런데 거기서 특검이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하는데 끼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이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는 본류 사건은 이미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를 지기현 판사가 결정을 해서 나왔죠. 나왔는데 다시 구속을 시킨 것은 똑같은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에 부수되는 사건들, 부수되는 그 혐의들,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권리 행사, 뭐 방해, 또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, 영장을 내준 이유가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.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그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. 이게 이제 그때 아주 짧게 구속 그 영장에 표기가 됐죠. 자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저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해 줄 사람이 없다.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. 다 떠났다. 없다. 그 지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자기들 살 길을 다 찾아서 떠나고 있지, 나를 위해서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. 지금 당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다 돌아섰다. 뭐 김태효, 뭐 전 그 안보실 차장, 그 전에는 뭐 지금 소위 말하는 경로설,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설, 그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까지 이렇게 엮어 놓으려고 임성근 사단장까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이첩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경로를 했다. 근데 그전에는 경로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던 김태효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계속 말을 바꿔서 이제 돌아서고 있죠. 자기들 일단 살 길을 찾는 경로라는 것이 딱 어떤 뭐 부러지는 선이 있는 게 아니죠. 좀 소리가 컸다, 아니면 뭐 소리가 이렇게 뭐 화내는 표정이었다, 이런 걸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건데, 어쨌든 그때와는 그 지금은 진술이 다 달라졌어. 그런 달라진 진술들이 그때 또 말씀드렸죠. 뭐 경호처 차장이나 몇 사람 달라진 진술이 있어서 이 어떤 그 부속실장이나 이게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한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, 지금 상당히 언론에 거의 뭐 매일 보도되는
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내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, 앞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욱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뭐 오늘 증거인멸과 그 연결된 이야기지만 별개로 말씀드리면은,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경쟁적으로 막 수사를 막 확대를 하고 있죠. 이 수사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 거기 해당되는 이 수사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늘어나서 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수사 대상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.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소위 말하는 적폐몰이를 할 때 한 1000명 정도가 불려갔습니다. 1000명 정도가 불려가서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그 예상치가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로 이렇게 이 검찰 한 지검에서 뭐 서울중앙지검 규모는 크지만은 거기서 수사를 했죠. 초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이 거기서 차장으로 있었죠. 4차장인가 3차장인가 차장으로 있었죠.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지만, 지금은 3개의 특검이 검사만 120명, 전 수사 인력 합하면은 5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일종의 실적 다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실적을 내려고. 가령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이제 그 가장 본류 사건인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유죄하는 데만 들어가 있죠.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다 이미 그 전에 검찰, 경찰 공수처에서 하고 다 이렇게 이 재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실적을 내려고 저거 외환죄, 이적죄 이걸 가지고 하려고 드론,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린 북한에 이제 드론 띄운 거, 군사 작전을 위해서 드론 띄운 거, 그걸 계속 파고드는 거죠. 이거는 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도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,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막 마구잡이로 지금 막 수사를 하는 상황이죠.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. 이 3개의 특검이 각자 다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, 이 수사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수사하는 시점, 시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수사 대상에 뭐 10몇 가지씩 있는데, 기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못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이제 대대적으로 이 적폐몰이를 했던 문재인 때처럼 지금 일종의 내란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. 아주 지금 본 궤도에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, 그러면은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막 미루는 그런 일이 계속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.